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Computation Offloading and Resource Allocation in Wireless Cellular Network with Mobile Edge Computing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얼굴 인식, VR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존의 와이어리스 셀룰러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충족시킬 수 없는 데이터 전송률과 컴퓨테이션 캐퍼빌리티의 수요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이 데이터 레이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크로셀에 여러 개의 스몰 셀들이 배치되는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 구조가 제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펙트럼의 효율성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솔루션으로 고려가 되어서 차세대 와이어리스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의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펙트럼 재사용으로 인해서 셀들 간의 간섭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의 성능이 나빠진다는 점, 두 번째로 효율적으로 스펙트럼을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해결되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스펙트럼의 효율성과 에너지의 효율성이 훨씬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높아지는 컴퓨테이셔널 캐퍼빌리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바일 디바이스가 요구하는 태스크를 클라우드에 스토리할 수 있도록 하는 MCC,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과 MEC, 모바일 엣지 시스템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MEC는 모바일에서 유저 이퀴먼트로 컴퓨테이션 태스크를 오프로딩 하는데 와이어리스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MEC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나 에너지 소모, QoS 등의 연구가 지금껏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MEC 서버는 인 네트워크 캐싱을 캐싱을 통해서 동일한 인포메이션의 정송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이턴시, 스루프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렇게 지금껏 높아져가는 이 모바일 시스템의 컴퓨테이션 캐퍼빌리티와 그다음에 데이터 스루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퓨테이션 오프로딩, 리소스 얼로케이션, 콘텐츠 캐싱 등의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다 개별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가 이런 유저들의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개별적인 문제를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이용을 하여서 와이어리스 셀룰러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위한 컴퓨테이션 오프로딩 스펙트럼, 리소스 얼로케이션, 콘텐츠 캐싱 등을 통합하여서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법들은 모두 엔드-투-엔드 유저의 익스피리언스에 큰 기여를 하지만 하나의 시스템을 합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테이션 오프로딩의 경우 여러 유저 이퀴먼트가 스몰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시에 컴퓨테이션 작업을 MEC 서버로 오프로딩 하면은 서로 간의 간섭이 발생하게 되어서 데이터의 속도가 감소가 되고 모든 유저 이퀴먼트 태스크를 MEC 서버로 오프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유저 이퀴먼트는 컴퓨테이션을 오프로드하고 나머지는 로컬에서 하게끔 계산하게끔 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유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유저 이퀴먼트에 서로 다른 양의 스펙트럼과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할당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MEC 서버에 제한된 캐싱 스페이스로 캐싱 리베뉴가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선 적절한 캐싱 스트레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통한 와이어리스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컴퓨테이션 오프로딩 디시전, 그다음에 리소스 얼로케이션, 콘텐츠 캐싱을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디컴포스하고 Alternating Direction Method of Multipliers (ADMM을 적용하여서 문제를 더욱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본 논문의 시스템 모델에서 사용하는 터미놀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 모델링에서는 하나의 매크로셀과 네트워크 모델링에서는 하나의 매크로셀과 n개의 스몰셀 환경을 고려합니다. 매크로셀은 컴퓨테이션 시스템의 코어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고 MEC 서버는 매크로셀 노드에 배치가 됩니다. 다수의 스몰셀은 모두 MEC 서버 노드에 연결이 되고 논문에서는 스몰셀 노드와 매크로셀 노드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유저 이퀴먼트가 해야 될 컴퓨테이션 인텐시브하고 컴퓨테이션 인텐시브한 태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각 유저 이퀴먼트는 연결된 스몰셀 노드를 통해서 MEC 서버로 계산을 오프로드하거나 로컬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이퀴먼트는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매크로셀 노드를 통해서 유저 이퀴먼트로 이를 전송합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스몰셀 노드는 MEC 서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유저 이퀴먼트는 연결된 스몰셀 노드를 통해서 MEC 서버로 컴퓨테이셔널 태스크를 오프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게 AKN이라는 변수이고 이게 0일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하지 않고 이게 1일 경우는 오프로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셀에서 사용하는 스펙트럼이 중첩되게 되면은 스몰셀 간에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몰셀 내에서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고 이웃된 스몰셀 간에 간섭이 발생을 하고 스몰셀 노드가 동시에 동일한 주파수를 점유할 때만 간섭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유저 이퀴먼트 스펙트럼의 효율성은 1번 공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컴퓨테이션 모델의 경우 각 유저에는 컴퓨테이션 오프로딩을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로컬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MEC 서버에서 원격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테이션 태스크 WKN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여기서 ZKN은 프로그램 코드와 인풋 파라미터를 포함한 인풋 데이터의 굵기를 나타내고 여기서 DKN은 컴퓨테이션 태스크 WKN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CPU의 사이클의 총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로컬 컴퓨팅 방식의 경우 이 FKN을 유저 이퀴먼트의 컴퓨테이션 캐패빌리티에 따라서 즉 초당 CPU 사이클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유저 이퀴먼트가 서로 다를 때 서로 다른 계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의 계산 실행 시간은 공식 3과 같습니다. 서버에서 컴퓨팅을 처리하는 경우 MEC 서버 컴퓨팅 접근 방식은 유저 이퀴먼트 KN이 스몰셀 노드에게 컴퓨테이션 태스크를 오프로드 한 다음 스몰셀 노드에서 MEC 서버로 오프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MEC 서버에서 유저 이퀴먼트 대신 컴퓨테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ZKN 크기의 데이터 전송 소요 시간은 공식 4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산을 함께 고려한 소요 시간은 공식 6과 같습니다. 그러면 유틸리티 펑션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컴퓨테이션 태스크와 유저 이퀴먼트의 컴퓨테이션 캐패빌리티를 고려를 하여서 이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얼로케이션을 하기 위한 MSO의 리베뉴 공식은 공식 10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선 공식 10에서의 함수를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의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적용을 하여서 적용을 한 프로그램은 11번 공식과 같이 공식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스트레인트 몇 개만 추를 보게 되면 C3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데이터 속도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스몰셀에 의해 서비스되는 모든 오프로딩 유저 이퀴먼트에 발생하게 되는 간섭이 미리 정의된 임제값 ln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컨스트레인트 하나, 그리고 또 컨스트레인트 4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에서 오프로딩한 태스크는 MEC 서버의 총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이 있습니다. 공식 11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와 논 컴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P 하드 프로그램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원래 문제의 트랜스포메이션과 심플리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베리어블 일렉션과 substitution of product term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11번 문제는 이게 NP 하드 프로그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변형과 그런 단순화를 통해서 12번 공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스몰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션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12번을 디스트리뷰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분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약 조건 등에 따라서 문제를 분리하기 위해 글로벌 변수들을 로컬로 카피를 하여서 각 스몰셀의 모든 글로벌 변수에 대한 카피를 만듭니다. 따라서 각 스몰셀은 로컬 카피본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공식을 최적화하게 된다면은 21번 공식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식 21은 Objective Function VN을 모든 스몰셀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게 되고, constraint는 그대로 모든 스몰셀에 유지하게 됩니다. Objective Function의 분리는 각 스몰셀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constraint는 로컬 카피에서 똑같이 지속되게 됩니다. 44번 레퍼런스 페이퍼에 따르면은 아까 앞선 공식 21은 모든 로컬 변수가 글로벌 변수와 일치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글로벌 컨센서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 21은 아구멘티드 라그랑지안을 통해서 문제 22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디스트리뷰티드 방식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센트럴라이즈드 방식과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방식과 비교해서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테이블 2와 같습니다. 테이블 2에서 볼 수 있듯이 피규어 2에서 볼 수 있듯 ADMM 기반의 알고리즘의 유틸리티는 처음 15회 정도 반복을 했을 때 급격히 증가를 하고 처음 40회 반복에서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림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ADMM 기반의 알고리즘과 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은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라이즈드 기반의 알고리즘이 가장 옵티멀한 성능의 평가이고 이것을 베이스라인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스몰셀의 수가 증가하면서 오프로딩의 유저 이퀴먼트의 비율을 그림 3에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스몰셀 총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유저 이퀴먼트를 오프로딩하는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스몰셀의 총수가 작을 때는 네트워크 레베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유저 이퀴먼트가 이 컴퓨테이션 태스크를 오프로드하게 되지만, 스몰셀의 총수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오프로드 하려는 유저 이퀴먼트가 많아지게 되면서 네트워크 간에 간섭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이 알고리즘은 오프로딩 리퀘스트 중에 일부를 자동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피규어 7은 증가하는 컴퓨테이션 캐퍼빌리티에 대한 MSO의 수익 유틸리티 밸류를 나타내게 되고, ADMM 기반의 알고리즘의 레베뉴는 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은 모든 솔루션 중에 가장 높은 레베뉴를 달성을 하게 되지만, ADMM 기반 알고리즘과 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의 격차는 크지가 않습니다. 피규어 8은 스몰셀의 증가에 따른 MSO의 수익을 나타내게 되고, 스몰셀 수가 증가하면서 초반에는 모든 솔루션들이 수익이 극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9에서는 ADMM의 레베뉴는 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과 다른 4가지 기본 솔루션들과 비교를 합니다.
제한하는 ADMM 알고리즘의 레베뉴는 다양한 밴드위스의 조건 속에서 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이 달성한 레베뉴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